저는 예전에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또 지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매번 습관처럼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좀 덜 받을 뿐이죠.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관계 맺는 게 두렵고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은가요? 어째서 툭 하면 상처를 받는 걸까요? 오늘 내용은 누가 봐도 상처가 될 만한 사건이나 상황에 처할 때를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상처를 유독 잘 받는 사람들은 먼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착각해요. 사람에겐 기본적으로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욕구가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나요? 솔직히 저는 괜히 싫은 사람, 이유 없이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떤가요?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나는 이유 없이 그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면서 상대방이 까닭 없이 나를 꺼린다고 해서 상처받는다면 그게 좀 모순 아닌가요? 이런 거부에 대한 상처는 불안이 되고 이 불안 때문에 관계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게 되죠. 그리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지쳐서 관계 자체를 거부하게 되기도 하고요. 계속 누군가와 부딪히고 상처를 받는다면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라는 기준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고 또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 만약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기질이나 성향이 다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괜히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수에 불과할 수 있죠. 툭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은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해석을 잘해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건이나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주관적인 해석에는 진실이나 객관성보다는 예측이 난무하게 되죠. 어느 날 제가 상담하고 있던 한 내담자가 사람을 소개받았다면서 상담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내담자가 상대방이 자기와 눈을 잘 안 마주쳤다고 하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떻게 알아요? 물어봤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척 보면 알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이 경우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니잖아요. 단지 자기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면서 해석했을 뿐이죠. 그런데 상대가 소심한 성격이거나 긴장이 돼서 고개를 숙였을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기준대로 상대의 의도나 상황을 예단하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주관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상대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는 내가 받는 것이라 할 수도 있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았다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러니 상처는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일 수 있어요. 우린 가까운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상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때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상대가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법이 어딨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 상처는 다른 사람들이 주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만들기도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세 번째, 자기 경험을 확대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상처를 안 받지? 인간관계 맺는 게 무서워. 이러면서 마음문을 닫아버리죠. 우리가 일생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가운데 쭉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스치며 살아가죠. 그 가운데 몇몇과는 크고 작은 갈등도 겪을 거고요. 근데 상처에 약한 사람들은 그 갈등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확대 해석하면서 움츠러들어요. 청소년기에 은따를 당했다고 하는 한 내담자가 친구들이 다 저를 싫어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혼자가 편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담자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진짜 은따를 당한 게 아니고요. 그 내담자분이 스스로 그렇게 짐작을 한 것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은따라는 자기 경험에 매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눈치를 많이 보면서 불안했죠.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겨도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해서 그래요 라면서 일반화 시켜버리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때 일일 뿐이에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다 싶으면 지레겁을 먹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아요.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계속 꽂혀있게 된다면 예전에 받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이젠 그때의 일을 일반화해서 자신의 삶 전체에 적용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유난히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처받는 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아 정체감이 필요해요. 자아 정체감이란 뭘까요? 이는 나의 성격, 능력, 외모 등과 같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남과 다른 나 개인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정체감이 생기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라 여기며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게 되죠. 또 남과 비교를 하면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자아정체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사람한테 매이지 않으면서 사람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기분 나쁜 말 한마디나 오해받은 것 때문에 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요. 또 원치 않는 일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며 다시 상처받을까 봐 위축되지 않죠. 아울러 합당치 않은 비난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당당하자고요.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전보다 상처를 덜 받게 되고 혹 상처를 받는다 해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는 삶의 또 다른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죠. 상담심리사 뽀요였습니다.